안녕하세요. 이번 발표에서는 영어와 관련한 주제를 고민하다가 중국어와 관계된 영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주제를 정하였으며,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중국어에 있어서 영어, 차영어의 유익과 그 추세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이론적 배경 부분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생성과 발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언어와 접촉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렇듯 두 언어 사이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서로의 간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산물로서 차영어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언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언어로부터 차용한 단어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중국어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어에서는 지리적 그리고 국제정치학적 관계로 인하여 다른 언어의 단어를 차용에 있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봉건 통치 및 쇄국적인 국가 시책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중국인들의 민족 문화 심리 등은 외국어 유입에 대해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최근에 들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1978년 개혁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경제 발전과 함께 다양하고 풍성한 영어권의 어휘들이 유입이 되면서 오래 경직되어 있었던 중국 사회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력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WTI의 가입과 아울러서 2008년 치러진 북경 올림픽으로 인해 급격하게 중국의 문화와 경제가 큰 발전과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이동통신과 매체의 발달이 중국의 국민 문화 생활과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도 큰 변화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언어 변화의 여론은 신조어와 인터넷 영어의 등장, 그리고 차용어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중국어의 영어 차용어 유입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어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차용어의 유입 원인으로는 일반적인 문화 차용과 적합적 차용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문화적 차용이라는 것은 문화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서 어떠한 문화의 개념과 사물을 지시하는 단어와 함께 유입이 될 때 생기는 차용이라고 보는 관점이며, 다음으로 적합적 차용이라는 것은 지역과 정치적 단일 지역 사회에서 정복자의 어휘와 피정복자 혹은 이주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언어가 서로 혼합이 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국어의 영어 차용이 바로 일반적 문화 차용적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차용어 사용의 동기는 심리적인 요인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중 언어 사용자 혹은 다른 나라의 언어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차용이 발생되는 것이며, 차용어의 사용에 작용하는 요인으로서 심리적인 요인 이외에도 사회와 문화 그리고 언어적 요인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영어 차용어의 유입 원인에 대입시켜보자면 경제적 동계의 관점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영어의 축약형을 애역 없이 그대로 중국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APEC라는 말은 아시아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으로서 중국의 매체에서는 태평양 경제 협력체라고 표현하였지만 점차 APEC로 칭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성의 원리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긴 형식을 보다 간결한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표의 세 번째 순서로 실제 중국어에서 영어가 어떻게 차용되고 있는지 그 표기와 발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역에 대해서는 순수 음역과 음역 겸 의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전자의 경우 그는 언어의 음을 중국어로 옮긴 것으로서 단어를 구성하는 각 한자의 의미와 관계가 없으며, 원어에 가장 가까운 한자를 선택적으로 찾아 표기한 것에 불과한 형태로서 의문적 요소만을 고려한 사용 방식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영어의 아프리카를 중국어로 야펠리자, 영어의 캐나다를 중국어로 짜나다, 그리고 런던, 버스의 경우도 이러한 예입니다. 음력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영어 차용어는 그는 언어의 어음과 가장 유사한 중국어의 음을 빌리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어에서 빌릴 수 없는 음이 있을 경우 중국어 내에서 가장 가까운 음으로 대체가 되는데, 이를 음문의 중국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음운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음을 번역해야 할 상황이 있을 때 비슷한 음을 사용하여 음역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음의 검역대를 살펴보자면, 음과 뜻을 모두 반영하여 원래의 발음을 모방하면서 동시에 영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어울리는 표현을 하고 있어 외국 기업의 경우 자신의 브랜드를 중국의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어 차용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영어의 번지를 중국어로 뻥지라고 하는데, 이는 최고점에 뛰다 라는 의미로 영어의 본래의 뜻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형마트인 캐리포를 중국어로 짜르푸라고 하는데, 이는 가정의 즐거움과 복이 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머리를 감을 때 쓰는 샴푸의 경우 중국어로 샹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향기로운 물건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직역과 의역의 방식이 있는데, 이는 중국어의 형태와 의미가 상응하는 어휘가 없는 영어의 어휘를 차용하게 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직역의 경우 영어의 핫도그를 예를 들어보자면 중국어로 르거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뜨겁다는 의미의 르와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를 합쳐 만든 어휘로서 영어에서 뜨겁다는 의미의 hot과 개의 의미의 dog를 중국어로 직역하여 적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A역의 경우 원어의 의미를 감안해서 번역하는 방식으로서 이를 의미론적 측면으로 바라보자면 다양한 의미 성분들 가운데 현저한 성분을 선택하여 언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발표의 마지막 순서로는 중국어의 영어 차용어 표기 한계와 전망 부분입니다. 이처럼 표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를 영어로 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자를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총 410여 개의 음절 안에서 해결해야 하며, 하나의 음절이 또 다른 하나의 뜻과 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차용어 표기에 있어서 음역으로 되어 있는 한자 표기를 읽어보자면 발음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나, 원음과 차이가 있는 경우 이유를 살펴보자면 한자로 표기가 될 경우 자동으로 그 의미가 연삼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근원 언어인 영어 어휘의 뜻과는 상이한 의미로 변질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선 음역 방식의 문제점으로 제한된 음역 방식의 음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어의 영어 어휘를 차용하는 데 있어 음절에 대한 문제로, 음절이란 음소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지만 어떠한 언어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음소들의 결합의 물질로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음소들의 결합 관계를 음절 구조라고 하는데, 이를 언어마다 음절 구조가 다른 것처럼 비록 같은 음운의 연쇄라고 해도 언어에 따라서 음절이 다르게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영어의 golf를 예를 들어보자면 이는 하나의 음절이지만 중국어로 사용되었을 경우 golf처럼 세 음절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어의 음절 구조가 두 개의 자음이 연이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어의 L과 F처럼 자음이 음절 끝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을과 후라는 독립된 두 개의 음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불완전하게 근사한 음을 사용하거나 음절의 수를 증가시키고 혹은 일부의 음에 관한 표기를 포기하는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직역과 이역을 하여 차용하는 경우 개념의 기원과 최초의 단어 발상지가 외래에서 온 것이어서 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한자가 뜻하는 바가 어휘의 뜻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자 인지 도식에 있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표기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직역과 이역이 되어 차용된 영어 어휘의 경우 그 근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를테면 다운로드를 뜻하는 시아자이는 표면적으로 뜻이 있어 보이지만 중국어의 고유 형태소의 조합으로 보았을 때는 뜻을 헤아릴 수 없으며 합리적 조합도 아닌 것입니다. 또한 헤이마의 경우 영어로는 dark horse로서 유력한 경쟁 상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어휘들은 영어 어원으로 알고 단어 뒤에 감춰 있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짐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의 angel은 天使로 차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어가 서양의 기독교 문화가 바탕이 되어 만들어진 어휘로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고유한 중국어로 구성된 단어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역과 이역이 가진 한계는 그는 언어의 의미로 중국어를 표현하고 있기에 서로의 의미와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의미를 가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도 유입되어 있는 차용어는 그는 언어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고 차용어에 대한 개념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중국어에 있어 차용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지만 개혁개방이라는 국가 경영 이념의 변화에 따라서 선진적인 서양의 문물이 유입이 되면서 차용어 역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차용어의 광범위한 사용은 중국어 어휘 수량을 대표적으로 늘리는 데 기여를 하였고 전통 중국어로서 표현할 수 없었던 언어의 공백을 채울 수 있었으며 중국어의 발전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서양 문화의 인정과 새로운 사물에 대한 추구 심리는 중국 국민으로 하여금 차용어를 더욱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어 사용에 있어서 영어의 차용어는 중국어 어휘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동시에 영어 차용의 유입 및 발전이 중국어 어휘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참신한 어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앞으로도 영어의 차용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